태양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약 50억 년 전의 우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메라는 회색과 푸른빛이 섞인 성간 물질에 거대한 구름을 비춘다. 이 구름은 성운이라 불린다. 태양은 처음부터 거대한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주에 떠도는 수소와 헬륨이 모여 만들어진 작은 먼지 조각에 불과했죠. 우주는 끊임없이 별을 만들어냅니다. 성운이 수축하고 압력이 높아지고 온도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것이죠. 성운이 더 빠르게 회전하며 점점 중심부가 빛나기 시작한다. 성운의 중심부는 점점 뜨거워지고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별의 심장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융합의 순간입니다. 수소 원자들이 서로 결합해 헬륨을 만들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 태양은 이렇게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갓 태어난 태양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겁고 폭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격렬한 폭발들이 태양계를 만든 것입니다. 태양이 빛나기 시작하자 주변의 먼지와 가스는 중력에 따라 원반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반에서 지구, 화성, 목성 같은 행성들이 탄생합니다. 원반 속에서 먼지가 서로 충돌하고 조그만 암석이 커지기 시작한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며 미세한 먼지가 산처럼 커지고 산이 다시 작은 세계가 된다. 태양은 단순히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탄생 과정 자체가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만드는 씨앗이었죠. 우리의 태양은 수많은 별 중 단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별이 우리의 생명을 만든 것입니다. 태양의 탄생은 우주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내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양은 그저 빛나는 공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제 태양 내부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우주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태양의 내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핵입니다. 태양 중심의 온도는 약 1500만 도, 압력은 지구 중심의 수억 배에 달합니다. 수소 원자들이 강렬하게 진동하다 서로 융합해 헬륨으로 변한다. 여기에서는 매 초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수소가 사라지고 그 대신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핵융합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빛은 이 작은 원자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이죠. 핵에서 생성된 빛은 바로 태양 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먼저 지나야 할 곳이 바로 복사층이죠. 이곳을 빠져나가는데 무려 10만 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줄기의 빛은 수십만 년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 태양의 다음 층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은 마치 끓는 물과 같습니다. 뜨거운 플라스마는 위로 올라가고 식으면 다시 내려갑니다. 이 거대한 순환은 태양 표면에서 관찰되는 흑점, 플레어, 폭발의 근원이 됩니다. 대류층은 태양 표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의 밝기 변화, 플레어 폭발, 이 모든 현상은 대류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의 표면은 이 광구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방금 전 코어에서 출발한 그 에너지가 수십만 년 만에 도달한 결실이죠. 태양의 내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작은 점에서 시작된 에너지가 지구의 바람을 만들고 물을 움직이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우주라는 이름의 끝없는 무대. 그리고 그 중심에서 태양과 지구는 수십억 년 동안 서로를 돌며 춤을 추고 있죠. 이 춤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생명을 탄생시키는 우주의 리듬, 그리고 모든 시간의 기준을 만드는 절대적인 주기입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태양도 우주 공간을 시속 수십만 킬로미터로 이동하며 지구 역시 태양 주위를 1초도 멈추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정지한 적이 없습니다. 지구는 왜 태양에 타버리지도 얼어붙지도 않고 살아 숨쉬는 생명의 행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기적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가까워도 모든 생명체는 증발하고 조금만 더 멀어져도 지구는 얼음 행성이 되어버리죠.
우리는 이 기적 같은 균형 위에서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단지 따뜻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구는 태양의 빛을 받으며 아침과 밤, 계절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수백만 종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풍부한 환경을 갖추게 되었죠. 태양이 없다면 우리는 단 1초도 버티지 못합니다. 식물은 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할 수 없고 그 결과 산소도 음식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즉, 태양은 지구 생명의 원천이자 문명의 시작점이죠.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단순히 중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 흐름이 두 천체를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태양풍, 지구 자기장, 자외선과 적외선, 빛과 열의 흐름, 그리고 계절을 만드는 공전궤도,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며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이죠. 이 균형이 단 1%만 어긋나도 우리가 아는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정말로 작은 푸른 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명, 모든 문명, 모든 역사의 전부죠. 우주는 광활하고 끝이 없지만 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사랑하고 꿈꾸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는 끝없이 이어지는 우주의 흐름 속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균형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태양을 멀리서 바라보면 그저 밝게 빛나는 거대한 불덩어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태양 내부로 들어가면 그곳은 우리가 상상하는 불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태양은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에너지 공장. 그 내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우주의 심장처럼 박동하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빛, 우리가 느끼는 따뜻함은 모두 이 내부에서 시작되죠. 이제 우리는 태양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들여다보게 됩니다. 태양 내부는 크게 4개의 주요 영역으로 나뉩니다. 핵 코어, 복사층 레디에이티브 존, 대류층 컨벡티브 존, 광구 포토스피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분. 이 4영역은 각각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으로 움직이며 태양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그 내부의 문을 열어볼까요? 태양의 중심부, 핵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태양 전체의 에너지 99%가 만들어지는 진짜 심장. 온도는 1500만 C, 압력은 수백억 배. 이곳의 환경은 우주의 다른 어떤 장소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핵융합이라는 과정이 일어나죠. 가벼운 수소 원자 4개가 헬륨 하나로 합쳐지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방출됩니다. 이 에너지가 바로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태양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핵융합은 태양이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핵에서 만들어진 빛은 곧바로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사층. 여기서는 에너지가 직선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플라즈마에 부딪히고 흡수되고 다시 방출되기를 무려 수억 번 반복합니다. 그 결과 핵에서 만들어진 빛 한 알갱이가 태양 표면까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7만 년. 지금 우리가 쬐고 있는 태양빛은 사실 17만 년 전 태양의 중심에서 시작된 빛이라는 겁니다. 복사층을 통과한 에너지는 대류층에 도달하는 순간 성질을 바꿉니다. 여기는 마치 거대한 끓는 바다. 뜨거운 플라즈마가 위로 치솟고 식은 플라즈마가 다시 아래로 가라앉기를 반복하며 대류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태양 표면에 점, 선스팟, 플레어, 코로나 폭발 같은 폭발적인 현상들의 원인이 됩니다. 태양은 늘 움직이고 변화하고 요동칩니다. 겉보기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단 한순간도 고요하지 않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 광구. 우리가 하늘을 볼 때 보는 태양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께는 고작 500km 정도. 우주의 기준으로는 얇디 얇은 껍질이죠. 하지만 이 얇은 층에서 태양빛은 드디어 우주로 빠져나와
지구까지 8분 20초 동안 여행합니다. 그 여행의 끝에 우리는 아침을 맞이하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며 생명이 자라납니다. 태양은 단지 밝은 별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가장 정교하고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 그 중심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온도와 압력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에너지는 수십만 년에 걸쳐 이동하며 마침내 지구에 도달해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태양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 진짜 본질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주의 심장처럼 뛰고 있습니다. 태양은 단순히 빛과 열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소용돌이치고 폭발하며 우주 공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에너지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들은 지구와 인류의 기술, 생명,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의 격렬한 현상들과 그것이 어떻게 지구와 우주 환경을 흔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태양 표면에서 갑작스럽게 터져나오는 거대한 폭발. 이것이 태양 플레어, 솔라 플레어입니다. 태양 플레어는 마치 태양이 강력한 번개를 내뿜듯 엄청난 양의 자외선, X선, 감마선을 방출합니다. 규모에 따라 플레어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C급 마이너스 약한 변동, M급 마이너스 중간 규모, X급 마이너스 초대형 폭발 지구에도 큰 충격을 줌. 특히 X10 이상 규모의 플레어는 지구의 위성 통신 항공 시스템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태양 플레어가 빛의 폭발이라면 코로나 질량 방출 코로널 매스 이젝션 CME은 물질의 폭발입니다. 수십억 톤의 플라즈마가 광속의 절반 속도로 우주로 쏟아져 나갑니다. 이 CME가 지구 방향으로 날아오면 우리는 거대한 전자폭풍, 즉 지자기 폭풍 지오매그네틱 스톰을 맞게 됩니다. 지자기 폭풍이 강해지면 지구 자기장이 흔들리면서 전 세계에 다음 현상이 발생합니다. 오로라 폭발적으로 증가, GPS 오차 증가, 항공기 경로 변경, 고주파 통신 장애, 위성 고장, 심하면 정전 블랙아웃. 1859년의 캐링턴 이벤트는 인류가 기록한 가장 강력한 태양 폭발이었습니다. 당시 전신망이 불타고 기계가 폭발하며 밤하늘엔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오로라가 나타났습니다. 만약 지금 같은 규모가 다시 온다면 인터넷, 금융망, 통신, 발전소 모든 것이 몇 분 만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태양은 매 순간 가벼운 플라즈마 입자를 빛보다 느린 속도로 우주로 내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풍 솔라 윈드. 태양풍은 지구 자기장과 부딪힐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오로라를 만듭니다. 북극과 남극, 하늘에 펼쳐지는 초록, 보라, 빨강의 춤 같은 빛. 하지만 태양풍이 강해지면 우리는 단지 아름다운 오로라만 보는 게 아니라 위성 궤도 변동, 전자기기 장애 같은 기술적 문제도 겪게 됩니다. 심지어 태양풍은 전체 행성의 대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화성은 과거에 태양풍을 막아줄 자기장이 사라지면서 대기가 거의 모두 날아가 버렸죠. 그 결과 화성은 지금처럼 건조하고 황량한 행성이 되었습니다. 태양의 공격을 받고도 지구가 안전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강력한 자기장, 마그네토스피어, 두꺼운 대기층, atmosphere.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과 고에너지 입자들을 거대한 자석처럼 휘게 만들어 대부분을 우주로 튕겨냅니다. 또한 대기층은 태양 플레어에서 오는 강력한 방사선을 지표면에 닿지 못하게 흡수하고 산란시킵니다. 만약 지구에 자기장이 없다면 지표면은 화상 수준의 방사에 노출되고 통신과 전력망은 매일 고장나며 대기도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의 격렬한 환경 속에서 우연이 아닌 정교한 균형 속에 살아남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달과 화성을 넘어 우주로 나아갈수록 태양은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대기와 자기장의 보호 없이 태양 플레어와 태양풍을 직접 맞게 됩니다. 나사는 실제로 ISS 우주 비행사들이 강력한 태양 폭발이 발생하면 방사선 방호구역으로 이동하는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화성 탐사에서는
태양 폭발을 피하기 위해 지하 벙커, 물탱크 방호벽, 자기장 실드 등 새로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태양은 인류의 에너지이자 가장 큰 위협이기도 합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었지만 그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기술과 문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태양은 친절하면서도 잔혹한 존재. 우리를 따뜻하게 키워주는 동시에 언제든 지구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우주 시대가 다가올수록 태양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생명이 넘쳐 흐르는 놀라운 행성입니다. 바다, 숲, 산, 계절, 공기, 기후.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태양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없었다면 지구는 생명을 품을 수도 유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태양이 어떻게 생명의 시작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지구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있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즉 1의 2우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 바로 골디락스 존, 골딜락스 존에 있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 만약 지구가 지금보다 태양에 5% 더 가까웠다면 지구는 금성처럼 고온의 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5%더 멀었다면 지구는 화성처럼 얼어붙었겠죠. 태양과 지구의 이 절묘한 거리는 생명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첫 번째 기적입니다. 물은 생명의 핵심입니다. DNA, 단백질, 세포. 모든 생명체는 물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물이 기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액체 상태로 수십억 년 동안 유지되려면 필요한 조건이 단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정한 태양 에너지 공급. 태양은 수십억 년간 거의 일정한 밝기와 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지구는 극한의 기후변화 없이 안정적인 환경을 가질 수 있었죠. 이 안정적인 에너지가 지구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다에서 최초 생명체가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지구 초기에 바다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태양의 에너지는 지구 지각을 녹이고 화산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수증기와 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하게 했습니다. 그 수증기가 냉각되면서 지구의 대기를 가득 채우고 수백만 년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가 모여 지구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바다가 바로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난 요람입니다. 태양의 열이 없었다면 지구는 얼음 행성이 되었을 것이고 물은 존재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태양은 생명체의 가장 큰 에너지원입니다. 초기 지구의 바닷속에서는 태양의 자외선, 전기적 폭풍,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섞이면서 복잡한 유기화합물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화합물들이 결합해 최초의 단세포 생명체로 변화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태양의 자외선 UV, 단백질과 유전물질을 결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태양은 단지 환경을 조성한 것을 넘어서 생명 그 자체를 직접 만드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약 35억 년 전, 지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광합성 생명체의 등장입니다. 광합성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인데 산소를 만들어내고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복잡한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태양이 만드는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지구의 생명체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태양은 생명의 시작뿐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연료 역할을 하며 지금도 모든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단지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계절, 기후, 바람, 해류 전체를 움직이는 궁극의 리듬 메이커입니다. 태양이 기온 차이를 만들고 기온 차이가 바람을 만들고 바람이 비를 만들고 비가 생태계를 만들고 생태계가 생명체를 유지합니다. 모든 생명의 움직임은 결국 태양의 리듬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숨쉬는 공기, 모두 태양이 만든 것입니다. 식물은 태양으로 광합성하고 동물은 식물을 먹고 우리는 그 동물을 먹고
인간의 세포는 그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태양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입니다. 즉,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에너지는 모두 태양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태양이 만든 생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구의 생명은 태양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태양 위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미래에도 태양에 의해 유지될 것입니다. 태양은 생명의 근원이자 우주가 만든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은 언제나 똑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태양 역시 생명을 가진 존재처럼 탄생과 성장, 변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태양의 미래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별 하나의 역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미래, 그리고 인류의 운명을 바라보는 일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태양의 남은 일생과 그 변화가 지구와 인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태양의 나이는 약 46억 년, 전체 수명은 약 100억 년으로 예상됩니다. 즉, 태양은 지금 정확히 중년기,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안정기의 덕분에 지구의 환경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생명들도 평온히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변해갑니다. 태양은 나이를 먹을수록 핵 융합 속도가 증가하면서 더 밝고 더 뜨거워집니다. 지금보다 10%더 밝아지는데 약 10억 년이 걸립니다. 문제는 태양이 이렇게 조금만 밝아져도 지구의 기온은 크게 상승합니다. 바다는 점점 증발하고 습도는 올라가고 지구는 뜨거운 열덩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직 생명체가 살 수는 있지만 지구의 환경은 지금과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태양이 약 30에서 40%더 밝아지면 지구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바다는 완전히 증발하고 대기는 수증기로 뒤덮이며 온실 효과가 극대화되어 지구는 금성과 비슷한 환경으로 변화합니다. 이때는 인간은 물론 미생물조차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수십억 년 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당장 걱정해야 할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인류가 우주 문명을 꿈꾸는 이유도 이 거대한 변화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미래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붉은 거성 단계입니다. 약 60억 년 후, 태양은 내부의 수소를 모두 소모하고 헬륨을 태우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팽창합니다. 그 크기는 지금의 200배까지 커지고 빛은 지금의 2000에서 3000배나 밝아집니다. 태양의 표면은 지금보다 훨씬 차가워지고 붉게 보이게 됩니다. 이때 태양은 내부에서 거대한 맥동과 폭발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최후의 시간을 보냅니다. 붉은 거서성 단계에서 태양의 크기는 지구 궤도 근처까지 확장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때 태양이 실제로 지구를 삼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설령 삼키지 않는다 해도 대기층은 태양풍에 의해 모두 날아가고 바다는 이미 끓어 증발하며 지구 표면은 용암처럼 달궈져 결국 생명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의 변화 앞에서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붉은 거성 단계가 끝난 후 태양은 외피를 우주로 날려버리고 핵만 남게 됩니다. 이 핵이 바로 백색 외성 화이트 드워프입니다. 백색 외성은 지구 크기와 비슷한 크기의 태양 질량의 절반 정도를 가진 아주 밀도가 높은 별입니다. 이 작은 별은 천천히 식어가며 억년, 조 단위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검은 외성 블랙 드워프가 됩니다. 태양은 결국 빛을 잃고 조용한 우주 속 어둠으로 사라집니다. 태양의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몇 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화성 목성 위성으로 이주.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인류는 외곽 행성으로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화성, 유로파, 타이탄 등이 후보입니다. 이 인공 거주지 건설 온일 실린더, 다이슨 스피어 등 우주의 거대한 거주 공간을 건설해 태양이 변해도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 3. 다른 별로 이주. 궁극적으로 인류 문명은 태양을 떠나
다른 항성계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천에서 수만 년 동안의 대장정이 필요합니다. 사 문명 자체가 변화, 인간이 생물학적 형태를 벗어나 기계나 디지털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의 변화는 지금보다 덜 치명적이겠죠. 태양은 인류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이자 언젠가는 떠나야 할 집이기도 합니다. 태양의 미래는 지구의 미래이며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태양 곁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존재했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 존재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단순한 별이 아닙니다. 지구 생명체에게는 빛을 주는 존재, 고대 문명에게는 신의 형상, 과학자들에게는 우주를 이해하는 열쇠, 그리고 인류 문명 전체에게는 생존의 기준점이 되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태양과 인류가 맺어온 거대한 역사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이 여정은 신화에서 시작해 과학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인류 문명의 미래로 확장됩니다.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태양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태양을 과학으로 이해하기 전에 빛을 가진 존재 자체로부터 의미를 읽어냈습니다. 고대인에게 태양은 그 자체가 신이었다. 세계 거의 모든 문명에는 태양신이 존재합니다. 이집트, 하늘을 항해하는 태양의 왕. 그리스, 헬리오스, 불멸의 빛을 끄는 전차. 로마, 솔, 제국을 비추는 강력한 신. 아즈텍, 우이칠로포치틀리 태양의 전쟁신. 일본, 아마테라스 일본 황실의 기원. 한국 고대사 해모수, 헤브루, 단군 신화 속 태양 숭배 흔적. 왜 모든 문명이 태양을 신으로 보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태양은 매일 나타나고 생명을 지키고 계절을 만들고 실패 없이 움직이며 인간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은 그 힘을 인간적 언어로 설명하려 했고 그 결과 태양은 신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태양신은 단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농경의식, 정치 권력, 왕권의 정당성을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기호였습니다. 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학은 천문학도 수학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달력 캘린더였습니다. 왜냐하면 달력은 단순한 날짜 기록이 아니라 농사의 성공 여부, 생존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지구의 일년을 알려주는 기준점이었다. 고대 문명들은 태양의 고도, 그림자 길이, 그리고 계절 변화 속에서 시간을 읽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범람 예측, 마야의 농경 달력, 중국의 절기 입춘, 경치파지 동지, 스톤헨지의 태양 위치 조정 구조. 태양은 시간이었고 시간은 생존이었습니다. 태양이 신에서 물리적 천체가 된 시점은 인류 역사에서 혁명적인 전환이었습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의 한 문장, 지구는 태양을 돈다. 이 문장 하나로 수천 년간 믿어온 천동설이 무너졌고 태양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그저 수많은 별 중 하나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케플러, 갈릴레이, 뉴턴의 연구는 태양을 천문학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갈릴레이의 충격, 태양에도 흑점이 있다. 태양을 신이라고 믿던 시대에는 태양은 완전한 존재, 무결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태양의 흑점을 관측했고 태양도 변화하고 흔들리고 상처 입는 존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지동설보다도 더 강력한 철학적 충격이었습니다.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영하 200시의 얼음 행성, 대기는 얼어붙어 사라짐, 물순환 없음, 모든 생명체 사멸. 태양은 생명을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적당한 거리, 골디락스 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약 1AU 1억 5천만 킬로미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완벽한 거리에서 생명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광합성 생명의 완전한 대혁명. 태양광이 식물의 광합성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산소 대기가 형성되었으며 지구는 생명의 행성이 되었습니다. 즉, 태양은 생명의 스위치를 켠 첫 번째 존재였습니다. 태양은 문명을 성장시킨 에너지의 근원. 농업 문명. 태양은 농작물이 자라게 하고 그 농작물은 인간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며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태양식물, 석탄, 석유.
지구 대부분의 에너지는, 심지어 화석 연료조차도 결국 태양 에너지의 오래된 저장 형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전기, 난방, 교통, 산업 대부분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태양에 의존합니다. 태양은 여전히 인간에게 축복이지만 이제는 위협의 가능성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태양 플레어, 위성, GPS, 통신 시스템을 즉시 교란, CME 코로나 질량 방출, 전력망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문명 붕괴 리스크, 우주 날씨 예측. 그래서 현대과학은 태양을 관측해야만 하는 별로 인식합니다. 인류 문명은 태양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태양의 변덕을 대비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미래의 태양 인류는 태양과 함께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태양은 앞으로 약 50억 년 후 수명을 다합니다. 그때 태양은 적색거성으로 팽창해 지구를 삼켜버리거나 지구를 태운 뒤 먼 우주로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가 장기적으로 우주로 확장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인류의 미래는 태양과 함께 결정된다. 태양 에너지 활용의 극대화, 우주 거주지 개발, 태양풍을 이용한 항해 기술, 태양계 외곽으로 확장. 태양은 우리 문명을 만든 존재이며 언젠가는 우리 문명이 떠나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태양은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고대의 신화 속에서, 초기의 농경사회에서, 천문학의 탄생 속에서, 현대과학과 기술 속에서, 그리고 인류의 먼 미래 속에서도 태양은 언제나 문명의 중심에 놓여 있는 생명의 불꽃입니다. 우리는 태양을 바라볼 때마다 우주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류는 태양과 함께 배우고 적응하고 발전하며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